2012년 1회 전자기학 11번 이어갑니다. 동일한 금속도선의 두 점 간의 온도차를 주고 여기에서는 동일한이 포인트죠. 이것만 보고서도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출열 이외에 도선 속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 동일한 금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톰슨입니다. 톰슨. 요거고요. 다른 걸 정리해보면 펠트의 효과는 뭡니까? 펠트의 냉장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동일한 금속이 아니라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해서 접합 사이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냉각, 발열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전자냉동의 원리 펠트의 효과였고요. 제베크 효과는 이제 펠트의 효과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죠. 역시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해서 이제 온도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둘이 반대되는 현상이고요. 톰슨 하나의 금속이 포인트라고 했죠.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열의 흡수,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 여기선 이제 톰슨 효과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 등 자유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등 전위면과 상당히 흡사하지만 자 한번 봅시다. 등 자유면은 자력선과 직교한다. 그렇죠? 자력선이 직교하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등 전위면과 같은 성질이고요. 자개 중에서 같은 자위의 점을 이어준 것이 그렇죠. 등 좌이면은 같은 자위의 것을 점을 이어준 것이죠. 자개 중에서 물체의 표면은 항상 등 좌이면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 영구 자석만 생각해도 여기 n극, s극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는 자위가 큰 자위값을 갖지만 여기 그렇죠. 한 가운데에서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이것이 잘못됐고요. 서로 다른 등자이면은 교체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유면은 등자이면은 같은 자유를 이어놓은 거니까 당연히 교체할 수 없죠. 다른 등자이면을 그러니까 자위값이 같은 것이 서로 교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여기에서는 다른 겁니다. 13번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맥스웰 전작의 기초 방정식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잘 나오고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둬야죠. 일단 다이버전스 D는 우리가 로브이라고 하는 그렇죠? 요 공식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B는 0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발산하지 않고요. 전개의 발산은 로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봐도 사실 요거 다이버전스 B가 0이 돼야 되니까 요거 일단 탈락이 되고요. 요것도 탈락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잘 나오고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요것은 로테이션 H는 I 플러스 라운드 D 라운드 T 이렇게 되죠. 이건 변위 전류, 이건 전도 전류를 의미해서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D는 발산되고 고립된 전하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거는 고립된 자극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 갖고 있는 것 기억을 하셔야죠. 1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최초 여기 A에 연결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급히 얘를 A에서 B로 이렇게 전환시킨 거죠. 그럼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다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스위치 B로 전환할 때 전기 저항 여기 R에서는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열량이 발생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 우리 알고 있죠. 2분의 1 Li 제곱 너무나도 잘 나오고 중요한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단위는 이제 주울이죠. 그래서 이것을 칼로리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자 1주울은 얼마입니까? 1주울은 0.24 칼로리 이렇게 되죠. 0.24 칼로리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은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4. 대략 근사값으로 4.2분의 1 칼로리 0.24가요 4.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칼로리로 당연히 바꾸려면 0.24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Li 제곱에다가 0.24 또는 4분의 1 얘 대신에 4.2분의 1을 넣어도 됩니다. 얘 대신에 4.2분의 1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거 계산해 보면 8.4가 되는 거죠. 8.4분의 1 Li 제곱 단위는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칼로리를 물었기 때문에
8.4분의 1이죠. li 제곱 1번이 답이 됩니다. 15번 비유전율이 2.2고요. 고유저항이 10의 11제곱인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에 용량 C값이 주어져 있죠. 200마이크로페럿이다. 여기에 500kV 전압을 가했을 때 누설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었죠. 일단 여기에 이렇게 500kV를 이런 콘덴서에 지금 가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안전한 얘가 유전체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지만 여기에 누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값을 구해봐라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보고 이때의 전압 주어지고 그때 누설 전류 I는 V를 R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 콘덴서의 저항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여기 공식이 있죠. RC는 우리가 로우 입실론 이런 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저항은 이제 C분의 로우 입실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유 저항 여기 10에 11제곱이 주어져 있고요. 얘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죠. 그래서 2.2가 주어졌으니까 이 값이 엡실론 제로가 8855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고 그 다음에 엡실론 S가 2.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콘덴서 용량 얘는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주면 9740.55ohm이 나오네요. 이제 우리는 요걸 구해야 되니까 V 얼마입니까? 5500kg죠.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 한 것을 이제 여기 저항 9740.5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51.33A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번 자유공간 중에서 x가 마이너스 2고요. x가 4인 이 점을 통과하고 z축과 평행인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직선 전류 i가 흐를 때 점 2,4,0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 그 얘기죠. 자,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야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공간 좌표를 써야 되겠죠. x, y 지금 z축 이렇게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2인 점은 여기가 원점이니까요.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1, 2,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이 있고요. y는 4니까요. 여기가 뭐 2, 4 정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그렇죠. x가 2고 y가 4인 이 점을 통과하면서 여기 z축과 평행이니까요.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장 직선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얘가 있었는데 자, 점 2,4,0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2고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여기죠. 4만큼 떨어져 있고 z좌표가 0이니까 얘는 여기네요. 즉 이 점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 그 얘기죠. 우리는 그렇다면 알고 있죠. 이렇게 무한장 직선 전류 I가 흐를 때 여기에서 만약에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이 자기의 세기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의 둘레로 나눈 값이었죠. H는 I를 여기 반지름으로 한 원의 둘레 2π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 거리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 거리는 요 거리와 같을 것이고 여기 2 떨어져 있고 여기도 지금 2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전류 I가 지금 흐르고 있을 때 이 직선으로부터 4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의 세기니까 일단 크기만을 생각하면 그때 H는 이 I를 2파이니까요. 2파이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크기 자체는 8파이분의 i가 일단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이제 벡터 형태로 방향까지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우리 자기의 방향 뭡니까?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전류 방향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 방향으로 하고 그렇죠? 얘를 움켜쥐게 되면 이런 모양이 그려지죠. 지금 여기에서 손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톱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얘를 움켜쥐게 되면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자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 점에서의 자개의 방향은 얘를 이렇게 돌아가는 이 형태로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직각이죠. 얘랑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에서 방향은 이 원의 접선 방향이니까요. 이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봐야죠. 이 점에서의 접선은 여기 y축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방향까지 표시해 주게 되면 AY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17번 환상철심의 권수 1000회의 A코일, 그럼 이걸 N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권수 N회의 얘가 B코일이 감겨져 있다. 지금 B코일은 아직 모른다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일단 B코일을 그냥 여기서는 N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이건 그러면 L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 이건 M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여기에서의 B코일의 권수 N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냥 B코일의 권수니까 여기 NB라고 쓰고 최종적으로 NB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한 요것들이 등장한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이 공식도 있죠. 결합기수를 표현해서 각각의 만약 인덕턴스를 안다면, 자기 인덕턴스를 안다면 이 공식도 있죠. 그리고 또 NA, NB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여기 이것과 동일한 여기 아래 첨자 와야 됩니다. LA 이걸로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NB분의 NA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여기에 첨자를 그대로 써서 L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결합계수가 1이니까요. 이거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NB, NA, LA가 주어졌으니까 요걸 써야 되겠네요. LA, NA, NB에서 이 M을 이용한 요 공식을 사용해서 지금 NB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NB를 구하기 위해서 얘 곱하기로 가고 얘 나누기로 가니까요. M을 LA로 나눠주고 또 얘 NA로 곱해주게 되면 오른쪽에 NB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요걸 구해보면 자기 인덕턴스, A의 자기 인덕턴스 100mH, 그리고 M은 20mH죠. 그리고 여기 A의 권수가 1000회니까 어차피 얘도 미리 동일하니까요.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약분돼서 얘가 200이 되죠. 그래서 N값은 NB 값이죠. NB 값은 200회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 반지름이 A인 원판형 전기 이중충 중심상에서 X만큼 거리에 있는 점 P의 전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죠. 이중충의 세기는 M이다 이랬는데요. 이거 뭐 공식이죠, 여러분들. 전기 이중충의 색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전위는 4파 엡실론 제로 전기 이중충의 세기에다가 이거는 입체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부분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원뿔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입체각은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1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이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중심축상에 여기 x만큼 떨어져 있고 반지름이 여길 a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여기 뒷변은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요것분의 요거가 되니까, 즉 코사인 세타는 이제 이것분의 x 이 값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값을 이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코사인에다가 요 값, 이 값을 집어넣은 값이 이제 최종 답이 되죠. 여기에 약분을 해주니까 여기는 이제 2가 되면서 요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죠. 19번 공국이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수는 1000회, 그리고 철심의 길이 L이 10cm, 공국의 길이 주어져 있네요. 굉장히 얘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할 수 있죠. 단면적 3제곱cm고요. B2 자율을 800, 전류 A 이렇게 주어졌을 때 솔레노이드의 자속은 얼마냐 물었네요. 일단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생겨있던 솔레노이드의 이렇게 공극이 이렇게 작게 있는 거죠. 이때의 길이를 우리가
공극의 길이 LG 이렇게 나타내 본다면 원래 전체의 길이 L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자기 저항을 각각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철심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자기 저항을 R1이라고 한다면 R1은 μs분의 L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공극만큼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LG를 해줘야 실제로 이 전체 길이에서 여기를 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길이지만 이게 워낙이 작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워낙이 작은 값이니까 전체 값에 얘가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은 그냥 우리가 μs분의 L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극에서의 자기 저항을 뭐 R2라고 한다면 얘는 공극 여기 공기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역시 μ0 얘는 S분의 L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전체의 자기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 L1 플러스 L2를 해준 것이 전체의 자기 저항이 되죠. 여기에서는 자속 파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파이를 구하는 공식 기자력을 이용하죠. F는 ni 그리고 알파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권수라든가 그 다음에 전류값 이런 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파이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파이는 그러면 자기 저항 R분의 ni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 이 R1 플러스 R2분의 지금 권수는 여기다 1000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전류는 10A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자기 저항만 이제 구해 주게 되면 그 값을 대입해 주면 결국 이 자속 파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여기 분자는 그러면 1000 곱하기 지금 10이었고요. R1은 지금 요거니까요. 여기 μ는 μ0 μs죠. μ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곱하기 그리고 여기에서 B 투자율 800이라고 했기 때문에 B 투자율 800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여기 S가 와야죠. S는 3제곱센티미터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곱미터로 바뀌게 되고요. 그것분의 L이죠. L이 10cm니까 여기가 이렇게 번분수꼴로 나와야 되네요. 이것분의 지금 10cm는 0.1m니까요. 여기 0.1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R2 역시 R2는 여기 μ0니까요. 여기가 4파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이제 μs는 할 필요 없죠. 거기 역시 면적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공극 이것은 지금 2mm니까요.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해야 미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좀 그러긴 하지만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그 식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자기 저항이죠. 자기 저항 여기 지금 우리는 R1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 R1과 R2 방금 했던 그 값을 계산한 값을 미리 계산해서 그냥 여기 자기 저항분의 ni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공극을 가진 자기 저항 구하는 요 공식을 이용해 주는데 특히 이 부분은 그냥 여기가 그냥 μs분의 L로 표현할 수 있어서 요 값을 그대로 썼다는 거 요걸 생각해 주시면 결국 파이는 R분의 ni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건 자기 저항의 요 합을 이용해서 구해 준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죠. 20번 자유 공간에서 점 P가 도체 면상에 있고요. 이 면에서의 전개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점에서의 면전화 밀도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도체가 자유 공간상에 있으니까요. 여기 그리고 이 도체 면상에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의 면전화 밀도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전속 밀도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속 밀도고요. 자유 공간이니까 얘는 엡실론 제로 2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이 P는 사실상 좌표로 주어져 있지만 의미 없습니다. 이 도체 면상에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이 면전화 밀도, 즉 전속 밀도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 엡실론 제로에다가 지금 전개의 크기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이걸 벡터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전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루트
요거 6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리고 3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이제 이 전개의 세기가 얻어지죠. 그래서 요것은 36에다 4 더하면 40 있죠. 거기다 9 더하면 루트 49니까 이 값이 7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7만 대입해 주면 되니까 7 엡실론 제로 이것이 바로 면전한 밀도가 됐죠. 자, 요거 5-2 4라고 하는 이 좌표는 의미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7 엡실론 제로가 4번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진행하겠습니다.